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이 한국 버리고 중국을 선택해 미국이 현재 엄청 열받은 상황. 50원 때문에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에 세대버린 이유, 일본 반응, 아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듯,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요금 약 3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인상으로 촉발된 칠레 시위 사태가 결국 개막을 17일 앞둔 대형 국제회의 개최 취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베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칠레 입장에선 또 정말 세계적 망신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상하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겨버렸습니다. 실제 청와대는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즉 에이펙 정상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과 관련 취소 소식을 들었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31일 오늘 오전 밝혔는데요. 실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4강 정상들이 일제히 참석하기로 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교착이 장기화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던 문 대통령의 계획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3일부터 19일 3박 7일간 일정으로 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에이펙 정상회의 취소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에이펙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를 통해 전한 친서 요청과는 다르게 흘러가서 일본은 오히려 더욱 좋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감정을 통한 거절보단 이번 칠레 사태의 이유로 마치 자연스럽게 회담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일본은 이미 한일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부하고 쳐낸 상태입니다. 30일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4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조기 정상회담을 권하는 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았으나 제대로 쳐다도 보지도 않고 일본 정부는 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 측이 수용하는지 당분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정도로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립하고 있는 자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지소미아와 관련된 이슈를 공식화하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이니 너희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는 어투로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언론을 통해 사실상 거부한 상태인데 이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즉 중일회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 일본으로 어떻게 오게 하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죠. 특히 또 최근 미국 전략 자산 폭격기가 동해상으로 날아온 것을 보았을 때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최근 카디즈 무단 침입 등을 통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뒤 안 가리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미쳐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일본은 중국이 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모든 경제적 손해,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인들을 끌어모으려는 일본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중국과의 교류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당연히 미국에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중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에 대한 입장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바꿀지 우리는 분명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 칠레에서 열릴 에이펙에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경제 대국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유, 즉 이 모든 불씨는 아까 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단돈 50원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어제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30일 현지 시간 최근 몇 주간 칠레와 모든 국민이 겪어온 이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내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12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5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에이펙을 예상하던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사실상 최소 내년까지 추가적인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칠레의 현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 이어지는 혼란으로 국제회의의 정상적인 개최가 쉽지 않은 데다가 국제회의 개최보다 집안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사실 이 대형 국제회의 개최를 이렇게 임박해서 취소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칠레 정부도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제회의 개최는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고 자신해 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결정입니다. 칠레는 사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로 자부해온 칠레 정부로서는 대외 이미지 등에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위의 발단은 다름 아닌 지난 6일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유가 상승과 페소화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지하철 요금을 출퇴근 피크타임 기준 800페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280원에서 830페소, 30페소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0원 올린 겁니다. 인상을 한 건데 50원 인상은 말 그대로 시위대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 칠레의 경우는 잦은 공공요금 인상과 높은 생활물가로 누적된 불만은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폭발해버린 것이고 칠레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향한 분노로 번져버린 것이죠. 실제 이런 와중에 또 일본이 미국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 현재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칠레의 소득 불균형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UN 중남미 카리브 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칠레에선 상위 1%의 부자들이 칠레 부의 26.5%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50%가 칠레 전체 부의 2.1%를 나눠 가지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이 정도면 정말 엄청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 칠레의 올해 최저임금은 월 30만 1천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9만 7천 원이고 근로자의 절반은 월 40만 페소, 약 66만 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을 정도로 칠레 일반 시민들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과 비교해 봤을 때 칠레의 경우는 소득은 훨씬 낮은데 지하철 요금은 서울보다 훨씬 비싼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사회 안전망도 빈부격차 확대에 기여를 했는데요. 1973년부터 90년까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부터 시행된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연금은 턱없이 낮고 의료비나 전기 수도요금 등은 너무 비싸져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 수준 대비 교육비 부담 역시 너무 높아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상이 된 불평등에 지쳐있던 칠레인들은 지하철 요금 50원 일상을 알람 삼아 깨어나 버린 것이죠. 개인 보인다. 4일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7년 8개월간 재임한 아베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4%는 잘했다, 17%는 상당히 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1%가 아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지난달 28일 그의 사임 회견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이 55%로 올랐다. 아베는 올 들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실직 등으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난치병 사임 기자회견 이후 동정여론 퍼져. 아베가 지난달 건강 문제로 사임 기자회견을 한 후 동정여론이 확산하는 것이 그에 대한 긍정평가로 연결되고 있다.
아베는 8월 28일 회견에서 자신이 2007년 9월 1차 집권 당시 사임하게 한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8월 삼순의 궤양성 대장염 재발이 확인, 치료를 위해서 현재 먹는 약에 더해서 새로운 약을 추가했다. 약효가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병명과 병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힌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어서 아베는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병 치료를 받느라 중대한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 결과를 내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사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8년간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일 때는 눈가에 눈물이 비치기도 했다. 아베는 이날 모두 발표문은 물론 회견이 끝날 때까지 평소와는 달리 프롬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총리 관저를 출입하는 일본 주요 언론사의 한 기자는 내가 지켜본 아베 총리의 회견 중에서는 최고의 회견이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 많은 여운을 남겼다고 했다. 아베 회견 보고 울었다는 SNS 돌기 시작. 그의 사임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아베 총리가 불쌍하다, 회견을 보고 울었다는 SNS가 여기저기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확산시킨 이가 일본의 남녀 유명 인사 2명이다. 먼저 한국에도 봄이여 오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유명 가수 마츠토야 유미. 그녀는 라디오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보다가 울었다고 말했다. 많은 팬을 가진 그녀의 발언이 즉각 SNS상에 회자됐다. 이에 대해 반아베 성향의 한 정치학자가 마츠토야 유미가 추태를 부리기보다는 빨리 죽었어야 했다고 반박. 그녀의 발언은 더욱 널리 알려졌다. 일본 유신회를 이끄는 하시모토 도로 전 오사카부 지사가 트위터에 아베의 사임 회견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문제 삼으며 동정심을 드러낸 것도 많이 퍼졌다. 그는 당시 기자들이 사임 기자회견을 사무적으로 대한 것에 문제 제기하며 일갈했다. 기자들아, 아베 총리에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느냐. 이날 질문한 기자 중에서는 한 명만 아베에게 수고하셨다고 언급했었다. 아베 비판하던 야당은 공경. 일본에서는 병으로 물러나는 인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1980년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6월 중 참의원 동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다. 그는 선거 직전에 사망했는데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나오면서 자민당은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달 초부터 아베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자 야당은 아베 총리가 그렇게 아프면 국회에 나와서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다. 하지만 그의 사임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급변해 야당은 오히려 곤경에 처했다. 몸이 아픈 총리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입헌 민주당은 아베의 회견 이후 그의 건강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사과해야만 했다. 입헌 민주당은 국민민주당의 일부와 합당, 이달 중 새로운 당을 출범시킬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더욱 낮아졌다. 4일 발표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입헌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해의 5%에서 3%로 하락했다. 국민민주당의 지지율은 1%로 미미한 수준이다. 아베스 정권 나오나. 아베에 대한 지지 여론이 계속 유지되면 아베가 사임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아베가 속한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를 비롯한 오파벌은 한결같이 아베 정책 개선을 위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자기 총리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스가가 총리가 되면 아베 총리가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베스 정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다나카 가쿠 예전 총리의 도움으로 총리가 된 후 다나카파 인사들을 대거 기용, 다나카소네 내각으로 불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가는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전심전력으로 해온 것을 확실히 계승하는데 내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며 사실상 아베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다. 아베는 왜 운도장 기시다 대신 복심 스가를 선택했나?
조기 사임 의사를 표명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임 총리로 사실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밀어주기로 한 배경이 주목된다. 아베는 애초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시다에 대한 지지 표명을 거부하면서 복심으로 알려진 스가가 차기 총리 경쟁에서 단숨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기시다의 인기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운데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됐을 경우 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아베 총리와 측근이 대안으로 스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7년 8개월에 걸친 아베 독주 체제에서 집권 자민당 정치인 대부분이 정권의 비위 의혹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는데 반기를 든 상징적 인물이 이시바였다. 이달 14일 예정된 선거를 포함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4번째 도전하는 이시바는 과거 2차례의 선거에서 아베와 대결했다. 그는 자민당이 옛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기 직전인 2012년 9월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아베에게 석패했다. 이시바는 2018년 9월 총재 선거 때 아베와 맞대결했으나 했다. 아베는 2012년 12월 정권 출범 때 이시바에게 자민당 2인자인 간사장 자리를 주면서 포섭했고 2014년 9월 개각 때는 그를 지방 활성화를 담당하는 특임 장관에 임명하기도 했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결국 이시바는 독자 세력화를 모색하면서 내각을 떠나 파벌을 새로 만들었다. 근래는 사학재단과 권력이 유착했다는 지적을 산 모리토모 학원 및 각계학원 문제를 거론하는 등 아베 정권의 실정의 날을 세웠다. 정권 후반기에 이시바를 철저히 냉대한 아베는